자, 문장의 종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은 문장의 종류에 대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문장 성분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했었지. 문장 성분 7개의 종류는 최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또 한 번 강조한다. 문장 성분을 구별하지 못할 때 1초, 2초, 3초 지나서 구별 못하면 무조건 관형어 아니면 부서일 수밖에 없다. 관형어는 뒤에 명사를 구별해준다. 부사는 뒤에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를 구별해준다. 즉 서술을 구별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 알았으면 자, 우리 58페이지 문장의 종류를 알아보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자, 필요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문장은 주어 더하기 서술어가 문장이야. 그러면 그 안에 목적어가 들어가든 부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관계없어. 무조건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돼. 그 안에 목적어든 부사든 아무 관계없어. 들어가든 안 들어가도 돼. 보호든 뭐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는 게 하나의 문장이 돼. 우리 보통 문장 끝에는 마침표나 뭐 느낌표나 물음표를 찍잖아. 이게 하나의 문장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네. 그럼 문장은 주어, 서술어야. 얘는 서술어야. 이게 문장이야. 그러면 이런 게 한 개가 있으면 혼문장이야. 그 안에 목적어든 부사든 관형어든 아무 관계 없어. 숫자에서. 어쨌든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한 개가 있으면 혼문장이야. 그게 두 개가 있으면 견문장이야.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어. 주어는, 우리나라에서 주어는 생략할 수도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의 문장이지. 우리는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너 사랑해. 심지어는 목적을 빠질 수 있어. 사랑해. 그치? 근데 절대로 생략 못하는 게 뭐냐? 서술어. 그럼 결국은 문장은 주어 서술어인데 주어는 생략 가능해. 그러면 서술어는 절대 생략 못해. 그럼 결국 문장의 개수는 뭐와 똑같다? 서술어 개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서술어가 한 개면 혼문장,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면 견문장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어차피 주어는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지 맘대로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아까 품사 세 가지 기억나니? 동사 있었지, 형용사 있었지, 뭐뭐이다가 있었지. 얘가 서술어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문장의 개수는 주어 서술어인데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술어만 있으면 되네. 서술어의 개수가 문장 개수네. 근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 비용사, 이다. 그러면 동사, 비용사, 이다 개수가 문장 개수랑 동일한 거야. 그러면 서술어를 찾든지 아니면 동사, 비용사를 찾든지 찾으면 돼. 문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 나는 예쁜 인형을 샀다. 저만 딱 찍었어. 하나의 문장이지. 그러나 샀다가 서술어지. 그치? 근데 이거 품사를 말해볼까? 품사. 예쁜은 형용사잖아. 얘는 동사잖아. 몇 개 나왔네? 2개 나왔지. 그럼 얘는 견문장이야. 혼문장 아니야. 얘는 문장이 2개 합쳐진 거야. 합쳐서 하나인 것처럼 빙세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걸 찾는 게 있대. 시험 문제 중에. 진짜 혼문장인지 아니면 이렇게 2개가 합쳐진 혼문장인지 잘 찾아봐야 돼. 그럼 결론은 서술어의 개수가 문장 개수는 맞지만 서술어는 이렇게 변형을 해줘. 딱 숨어버려. 이렇게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결국은 동사, 형용사 개수를 파악하면 돼요. 동사, 즉 뭐뭐다가 붙을 수 있는 말들만 찾으면 문장의 종류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다. 요걸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58페이지 봐. 1번 문장의 종류 있죠. 밑에 주의사항 보이는 주의사항? 주의사항 보이죠? 그 별표 치라. 자, 천천히 1번부터 줄 쳐보자. 1번 줄 쳐. 주어, 소수로가 하나의 문장 줄 칩니다. 얘가 이해됐니? 2번 줄 쳐. 주어는 생략하다 그랬지? 주어는 생략하면. 즉, 소수로가 하나여도 하나의 문장 줄 칩니다. 그러면 3번. 소수로의 개수가 문장의 개수를 의미하겠네? 까지 줄 쳐. 그러면 소수로는 또 뭘 의미하지? 소수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서술격 조사이다. 와 같은 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찾으면 되겠네. 달리 말해. 요거 써볼까? 이어서. 자, 4번, 5번은 솔직히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하도 국어를 어렵게 되는 경향이라서 혹시 몰라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4번을 볼게. 오씨, 녹화되고 있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문장의 개수는 동사, 명사 개수와 똑같다 그랬어. 그리고 품사를 보면 가다, 동사, 씻다, 동사. 와, 이거 두 개네? 그럼 교문장이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 이 연달아 두 개 연달아 나오지. 연달아 나오면 요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어이야. 중요한 거 본용어이야. 뒤에 거는 본용어일 수도 있고 보조용어일 수가 있는데 보조용어는 홀로 못 써. 자, 얘를 가려보자. 나는 집에 쉽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쉽다는 게 어떤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도와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조용어이야. 이렇게 용어이 연달아 두 개 이어 나오면 앞에 건 무조건 본용어이다. 근데 뒤에 거는 본용어일 수도 있고 보조용어일 수 있는데 보조용어일 때는 얘가 하나가 하나의 소수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야. 그러면 뭐 쉽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해를 보자. 나는 집에 가서 잤다. 나는 집에 가서 잤다. 또 보자. 집에 가다 동사, 자다 동사. 동은 연달아 나왔지. 그럼 얘는 무조건 아까 뭐라 그랬나? 본용어이라고 그랬잖아. 본용어이면 얘는 잤다는 쉽다처럼 나는 잤다 말 되잖아. 나는 쉽다 안 되잖아. 가리면 돼. 나는 잤다. 나는 잠을 자다. 되지? 그럼 얘도 말이 되니까 얘도 본본이 된다. 이렇게 둘 다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나오면 얘는 소수로가 두 개가 됩니다. 얘는 소수로 1, 소수로 2, 얘는 견문장이 되고 얘는 호문장이 되고. 그래서 본용어냐 보조용어냐를 구별하는 게 보통 고등학교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중학생 문제에서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4번, 5번은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돼. 근데 혹시 몰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용어, 보조용어 구별하는 방법은 쉽다. 앞에를 다 가리고 나는 쉽다. 안 되잖아. 안 되면 얘는 보조고 나는 잤다. 되잖아. 그럼 얘는 본용어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본용어는 보조, 용어는 두 개 연달아 이어나면 무조건 앞에 건 본용어이고 뒤에 거는 본용어일 수도 있고 보조용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의 소수로 호문장, 얘는 두 개의 소수로 교문장이에요. 얘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문장 두 개 이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 4번 봐. 줄쳐.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를 하나의 소수로 하고 나는 집에 가고 싶다 했지. 가고 싶다를 길게 메모쳐봐요. 하나의 소수로다.
다음에 5번 줄차. 본영은 더하기 본영은 두 개의 소수로 줄차. 줄쳤지? 예문을 볼까? 나는 라면을 먹고 잤다. 라면을 먹고 잤다. 자, 설명 듣고 들어. 용언이 두 개 연달아 나왔지? 무조건 앞에 거는 무슨 용언? 본영언이고 뒤에 거는 나는 잤다. 되지? 얘도 본영언이야. 그렇다면 얘가 왜? 얘는 원래 이런 문장 아닐까? 나는 라면을 먹고 나는 집에서 잤다. 이렇게 생략된 거잖아. 그러면 얘도 문장이지. 얘도 문장이지. 문장 두 개가 이어졌지. 얘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두 개를 연달아 넣으면 무조건 이어질 텐데. 뭐 지금 알 필요 없는데 넌 별로 어렸을 때 고1 수준의 문제. 안 넣을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몰라. 그래서 밑에다가 나는 라면을 먹고 싶다고 똑같이 표기해 두자 이렇게. 나중에 위해서. 솔직히 이거는 좀 중학교 수준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에 가까운 문제다. 그래서 혹시 몰라 설명을 했어. 혹시 몰라. 근데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진이도 그렇고 소윤이도 그렇고 둘 다 공부를 잘하니까 이해력이 빨라서 내가 말을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혹시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 다시 설명해 줄게. 알았어?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너무 느리면 잘 와요. 됐어. 그만 좋아. 됐어? 자, 밑에 봐. 그러면 2번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죠. 온가로 1번 혼문장 세모치제. 온가로 1번 혼문장 세모. 그냥 세모치라는 건 그냥 견문장 구별하기 위해서 뿐이야. 의미 없어. 줄쳐. 주어와 서술어가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진 문장 줄치. 예문 중에 두 번째 예문 봐라. 내 동생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 내 동생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데, 자, 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성분 보자. 동생은 주어, 공부를 목적, 한다, 소수로지. 얘 뭐지? 1초, 2초, 3초 뭐 하려고? 관용어 아니면 부서. 최소 보은 아니잖아. 대단하다고 했으니까. 최소 독립 아니잖아. 문장밖에 안 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관용어는 부서밖에 없잖아. 얘는 뭐야 그러면? 관용어 부서 둘 중 하나니까 얘는 뭐야 문장 성분? 관용어. 왜? 동선을 보여주니까. 얘는 아주 부서가 부서를 보여준다.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니까 얘는 부서하지. 아주 열심히지. 얘는 부서하지. 어쨌든 주어는 몇 개밖에 없네. 주어 하나, 서술 하나밖에 없지. 뭐가 돼? 고문장이지. 또 그리고 품사를 보자. 얘는 품사니까 동사 형용사 하나밖에 없잖아. 동사 형용사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고문장이지. 자, 바로 2번 견문장 동그라미. 줄칩니다.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맺어지는 문장 줄치. 자, 우리가 두 번 이상이 되는데, 그럼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칠판 보세요. 넘기지 말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야.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로 되어 있는데, 본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개 있는 문장이다.
그 안에 목적어든 부사든 과정어든 관계없어. 다음에 견문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어. 아는 문장은 주어 안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포함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쏙 안겼지. 얘가 바로 안긴 문장이고 얘를 안았지. 그래서 아는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아는 문장, 안에 있는 건 안긴 문장, 밖에 있는 건 아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되겠지. 그러나 항상 주어는 생략 가능하다 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물론 얘는 대등적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 이어진 문장 다시 또 나눠지지만 이 종류와 종류에 관계없고 S1 더하기 P1 다음에 심표일 수가 없어도 되지만 S2 더하기 P2 이렇게 이어진 게 이어진 문장이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시험의 목표가 되는 거야. 요 얘기 어디 있니? 58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 됐니? 그 58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가 그래서 원하면 딱 알아봐. 자, 그렇고 알아보라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아는 문장부터 시작할게. 아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 다음 질문. 자, 59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필기하지 말고 잘 들어. 아는 문장에는 빨간펜, 파란펜, 분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냥 바로 예문을 볼게. 나는 인형을 샀다. 하나의 문장이지? 그 다음에 인형이 예쁘다. 이 두 개 문장을 합치고 싶어. 그럼 견문장이 되겠지. 합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안기게 하던가 아니면 이어지게 하면 돼. 가장 손쉬우게 하는 건 이어지게 하는 게 제일 손쉬워. 어떻게 이어지게 하게 되겠니? 나는 인형을 샀는데 그 인형이 예쁘다 이러면 되잖아. 이것도 견문장이야. 그럼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건 너무 길어. 좀 뭔가 압축해서 하나를 뭉치고 싶어. 그래서 자 얘를 여기에 쏙 집어넣고 싶어. 쏙 집어넣었다면 얘는 무슨 문장이 되겠니? 얘는 안았으니까 얘는 아는 문장이지. 얘는 안긴 문장이 되겠지. 이렇게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인데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 싶어. 그럼 집어넣으면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인형을 샀다는데 얘를 변형시켜야 된다 아니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는 인형이 예쁘다 인형을 샀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알맞게 변형시키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는 거야. 명사처럼 변형시키냐, 관용어처럼 변형시키냐, 부사처럼 변형시키냐 5가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손쉬운 거 뭔데? 얘를 나는 인형은 생략 가능하지. 아까 내가 주어를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반복되니까 빼자고. 그러면 뭐가 이 예쁘다를 변형시키자는 거야. 예쁘다를 변형시킬 때 예쁘에다가 니은을 쓰면 예쁜 인형을 샀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야. 예쁜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문장 두 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결론적으로 문장은 동사, 형용사 개수가 문장 개수라고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에.
예쁘다, 형용사, 샀다, 동사.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니? 문장이 되는 거지.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알았는데, 자, 예쁘다를 예쁘로 변형시켰지. 그 변형시켰을 때 얘는 무엇을 집어넣니? 니은을 이렇게 집었지, 니은? 요렇게 첫 번째 용은 제일 끝을 보는 거야. 첫 번째 용은 제일 끝을 봐서 예쁘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뒤에 무엇을 집어넣는지를 골라봐야 돼. 명사절 하는 문장은 저 니은 대신에 음이나 기 또는 거. 근데 거기서 시험 잘 나오지 않고 음이나 미음 또는 기, 거를 들어가면 되고 이따 각각 이문을 하실 거야. 자,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절은 관형절 하는 문장 또 관형사절 하는 관형절이라고 했습니다. 관형절 하는 문장은 어차피 관형절은 명사 끝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관형절은 니은, 는 또는 또는 을을 즉 니은과 리을만 들어가면 돼. 이게 니은이잖아. 그럼 끝에 니은과 리를 찾으면 돼. 관형절이야. 왜? 은면은 항상 뒤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일단 예문을 보자. 세 번째. 동사절 하는 문장은 뒤에 용을 꾸며주는 거니까 도로. 도로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네 번째는 인용절 하는 문장. 인용절 하는 문장인데 만약에 얘는 따옴표가 있으면 얘는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고 따옴표가 없으면 그냥 고를 찾으면 돼. 누구라고 말했다. 이따 예문 들어줄게. 그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거 원래 빨간색 써야 되는데 분필 없기 때문에 그들 노란색으로 쓸게. 서술절이 있어. 얘 원래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서술절 하는 문장 얘는 독특해. 얘가 독특한데 얘는 주어가 두 개고 서술어가 한 개. 아주 독특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또 이따 같이 설명할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명사절 하나 예를 통해서 한번 요거를 설명해 주겠다. 자, 그러면 우선 각각의 예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59페이지 위에 빈여백 있지? 이 빈여백이 그 쓰라는 이유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예쁜 인형을 샀다 했더니 얘는 예쁜이 무슨 절이 되겠니? 예쁜이 무슨 절이 되겠니? 이 네 다섯 개 중에서 관형절. 근데 아까 관형을 무엇을 꾸며준다고 그랬니? 명사잖아. 그래서 예쁜 인형을 꾸며주잖아. 그럼 얘가 관형절의 의미를 관형절 하는 문장이 되는 거야. 관형절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럼 항상 첫 번째 용어는 끝을 보는 거야. 끝이 무엇이 니은 기가 붙으면 명사절, 니은 리을이 붙으면 관형절, 라고 고가 붙으면 인용절, 이계가 붙으면 부사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한 개씩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연세절부터 우리 교재를 보면서.
발음 필요 없어요. 좀 불편하다. 오른 하나밖에 없네. 원래 쌤 이용할 때 색색별로 다 정리해 주는데. 서술절은 따로 공부해. 서술절이 제일 중요해. 자, 있어? 그러면 싹 쳐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공간이 부정될 것 같은데, 자 밑에 아래 가로 2번 암기 문장의 종류 보세요. 박스 친 거 있지? 암기 문장의 종류, 명사절 동그라미, 관형절 동그라미, 부사절 동그라미, 서술절 동그라미, 인용절 각각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냥. 자 그러면 얘만 볼게요. 얘만. 자, 첫 번째 봐봐. 그럼 아까 필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 설명을 듣고. 그는 내가 가기를 기다린다. 자, 판을 봐야 돼. 자, 그는 S1 기다렸다. P1 내가 가기. 그러면 얘가 S2 얘가 P2이면서 가다 뒤에 뭐가 붙었니? 기가 붙었지? 그러면 요거 전체가 무슨 절? 자 그럼 얘는 종류는 무슨 절? 명사절. 아는 문장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기능이라는 게 있어. 기능은 시험 때는 문제 안 올 것 같은데 얘가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도 알아보자. 얘가 그는 내가 가기를 너는 붙었지.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명사절이니? 그렇지. 기능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근데 기능까지 물어보면 거의 고일 수준이야. 그리고 서윤이 학교. 서윤이 학교가 중요한 서윤이 출판사. 우리는 지금 미래의 출판사를 기록하잖아. 근데 서윤이는 천재노 출판사야. 천재노는 얘가 무슨 기능까지도 물어봐. 같은 중학교 공부인데도.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좋아. 너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기능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기하자고 조금만 내용에다가 저런 공간 있는지 모르겠다. 알아서 쓰세요. 자, 됐니? 얘도 봐. 이것은 S1. 빵이다 P1. 그가 S2. 먹은 P2인데 먹다 뒤에 또 뭐가 붙었니? 은이 붙었지? 그럼 얘는 무슨 절? 종류는 무슨 절? 무슨 절? 관형절하는 문장이지? 하는 기능 아직 네가 무슨 절 아직 안 외워서 대답을 못할 수는 있어. 명사절 미음기, 관형절 니은미을, 는 같은 경우, 부사절 이계 도로 이런 것들 바로 외우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얘는 뭐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 이것은 그가 먹은 빵을 수식하지. 명사를 우리 수식하면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니?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 그래서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밖에 안 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전체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에요. 빵을 수식하기 때문에. 근데 기능까지 잘 묻지 않은 거야. 무슨 절명 물어볼 거야. 시험에서는. 하지만 이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근데
관용절은요, 얘가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어려운데 철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얘가 좀 어려운데. 얘를 봐봐. 들었다. 자, P1이야. 철수가 S2 합격했다. P2가 되지. 앞에 S1은 빠졌잖아. 주어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 그랬다. 얘는 생략 안 됐어. 일부러 보기 좋게 만든 거지만. 근데 보통 이걸 다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 많다 하더라도 얘는 봐봐. 철수가 합격했다는 소식. 소식을 수식. 여기 는 있죠. 는. 다는 있으면 얘도 뭐가 돼? 얘도 뭐 돼? 종류는 관용절이야. 그리고 기능은 관용어 역할을 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것도 조심하고 앞대가리 있는 건 또 관용절이 되는 거야. 여기 시험은 안 나온다. 우리 교재는 없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관용절 옆에다가 는 있으면 무조건 관용절이야. 용은 뒤에 나는 할 때 그 는 말고 모양 같지만 동사 형사 뒤에 붙은 는을 얘기하는 거다. 먹다, 먹음, 예쁘다, 예쁜 이것처럼. 나는 할 때 는이 나는 할 때 는이 있네. 관용절이면 큰일 나. 너는 보조사지, 조사지. 자, 그 다음 봐봐. 그는 S1 돌아다녔다. P1 신이 달았다는 거야. 신이 S2 달토너 P2인데 도록이 붙었지?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무슨 절이 되는 거야? 종류는 부사절이 되고 기능은 이 전체로 가면 A라 하자. 그는 어디에 돌아다녔다? 딸피로 돌아다녔다. 돌아다녔다를 꾸며주지.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니? 부사절은 전부 다 부사어 역할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로 이개 도로는 외워야 되겠다, 그지? 부사절. 이는 뭐 비가 오듯이 땀이 비가 오듯이 됐다. 이거 이런 게 있겠지. 이를 하면 다른 예를 들어줄게. 땀이 비가 오듯이 내렸다. 그러면 얘는 땀이는 S1 P1 B가 오듯이니까 B가 S2 오듯이 P2인데 여기 E가 붙었네. 그러니까 얘가 부사절이 되는 거지. 부사절은 다 부사 역할밖에 없어. 얘는 하나만 더 쓸까? 이 부사 이렇게 빈점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E가 붙었네. 얘들님,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인용절. 인용절은 그냥 따옴표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는 누가 이걸 먹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면 얘는 따옴표 있는 경우네. 그럼 얘는 주어 S1 물었다 P1 S2 먹었어 P2 뒤에 라고가 붙었네. 따옴표 있으니까 라고가 붙어. 따옴표 없으면 고가 붙는다 그랬지. 그지? 뭐 고를 예를 들자면
인용절이죠. 인용절. 인용절. 그리고 기능은 뭐지? 기능?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기능은 그러라고 물었다. 물었다 꾸며주지. 얘는 부사어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얘도 종류가 똑같아. 인용절. 부사어이고 똑같아. 저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걱정하지 마세요. 기능은 왜 들었다는 꾸며주니까. 용어를 꾸며주면 내가 부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전체가 부사어 역할을 하는 인용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네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미음기가 붙으면 명사절, 이게 도르기 붙으면 부사절, 은는 덤 르기 붙으면 관용절, 라고고가 붙으면 인용절. 이렇게 기억해야 돼. 외우니? 원래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서술절이야. 자, 얘는 잘 들어라. 여기 따로 얘기할 거야. 서술절은 얘는 주어가 두 개. 주어가 두 개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서술어가 한 개여야 돼. 반드시. 이게 함정이야. 그러면 뭐와 헷갈리겠니? 혼문장과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혼문장, 함정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헷갈려. 여기 학교도. 자, 예를 들어보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자, 얘는 앞발이, 얘가 S2야. 짧다, P2야. 토끼는 S1이야. 그럼 P1 어디 갔어? 아까 나 이런 얘기 있죠. 주어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할 주어는 생략 가능할 수 있지만 서술어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점이었어. 근데 생략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학자들은 그래서 얘를 전체 P1으로 하자 이렇게 있죠. 그럼 글자가 안 빠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종류는 뭐가 돼? 서술절이고 기능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되는 거야. 얘가 전체가 서술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보자. 이게 서술절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이거 하나 되겠지. 요거는 아래쪽 밑에 빈여백 있지. 거기다 따로 써줘. 근데 앞다리를 목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목적 어떻게 봐? 을르이 없는데. 은는 도만이 없는데. 맞아요. 을르이 붙거나 은는 도만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목적은. 그러니까 토끼는 앞발을 짧다 말해보자. 아직 밑에 더 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줘볼게. 자, 요만큼 필기할 때 더 공감 만들어라. 원래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혹시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이유만 하나 써줄게. 요거 다 지워. 다행이네. 어떻게 빨리 쓴다. 다 쓴 거 같지? 네. 그렇지 뭐 내가 안 쓴 애가 없지 뭐. 우리 오늘 최고 에이스인데 잘하는. 자, 이건 쌤으로 넣어오는데 주의사
자, 쓰지 마. 제목 쓰지 마. 봐봐. 제목을 넣을게. 나는 토끼는 쥐가 아니다. 소술절 되면 안 돼. 아까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쥐가니까 같은 구조인데? 네. 왜 안 돼? 아니다. 아니다. 뭐? 지가 부호 아니에요. 그렇지. 역시 에이스야. 아까 내가 보호 조심하라 그랬지. 아니다, 되다, 앞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보호가 돼. 얘는 지금 주어 소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무슨 문장이야? 얘는 견문장이 아니라 본문장이다. 그래서 보호와 구별문장. 얘는 저거 상관없어. 이런 게 한두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를 꼭 잘 따져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고3 때 나온 문제인데, 보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목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봐봐. 그가 뭐뭐 이 뭐뭐 소수. 이게 교문장 소수절 되면 안 돼. 얘는 대단한 거 없잖아. 어렵지? 네. 물론 이거 얘기할게. 서술절은 얘가 하나의 주어 문장이다. 범인임이 밝혀졌다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범인임이 밝혀진 거야. 그럼 얘는 S2, 얘는 P2, 얘는 P1이고 이거 전체가 S1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뒤에 뭐가 있는데 미역이 붙었지? 무슨 절이니? 명사. 명사절이야. 그럼 얘는 명사절 안 문장이야. 얘는 왜냐면 얘가 하나의 문장이지 소술절은 얘가 하나의 문장이었잖아. 앞발이 짧다 이거처럼. 얘는 그가 범인이다에 미음이 붙은 거야. 미음이 붙으면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절 하는 문장. 그래서 명사절과 구별. 요 1번, 2번만 잘 구분하면 소설적인 문제 안 드릴 거야. 저게 함정 문제야. 필기. 이 거의 뭐, 이 정도면 고등학교 수준이다. 지금 이게 몇 시간짜리 수업이 많이 원래 오늘 이게 내가 3시간을 끝내겠지만 원래 이거 내일 5시간짜리 수업이야. 네가 지금 잘 이해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야 이거. 그 전에는 이거 이 정도 하면은 아직 덜 끝났지만 1시간 더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도 다른 학생들 5시간 이상 걸릴 수업이야. 이거 2주 분량의 수업을 이제 1주간 끝내고 나는 거야. 자,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 또 틀려. 당연히 틀려 모를 거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문제 많이 줄 거야. 우선 오늘 이번 주까지는 그냥 이해 단계,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단계 넘어간다. 그러면서 더 설명 많이 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아는 문장 끝. 마지막 이어진 문장 하고 10분간 쉬도록 할게요. 이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0페이지. 가로 3번을 먼저 띄고요. 큰 4번 있죠. 이어진 문장 보입니까? 이어진 문장 네모칩니다.
온가로 1번 줄쳐볼게요. 두 개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 결합된 견문장 줄다 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어진 문장의 종류 있죠. 자, 이걸 잘 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동그라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거 동그라미. 자,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자, 이어진 문장은 이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등적 이어진 문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대등적 이어진 문장을 할게. 그럼 우선 대등이란 말이 먼저 문장이야. 대등이 뭐니? 서로 힘이 서로 비슷하다 이 말. 그래서 대등은 서로 같거나 비슷하거나 반대라는 뜻이야. 대등. 반대가 왜 대등입니까?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한 존재잖아. 근데 성별은 반대잖아. 그지? 가다 오다는 서로 반대 말이지만 서로 움직이는 대등하잖아. 가는 거나 오는 거나 같은 비슷한 거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말로 되어 있으면 다 대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러면 서로 같거나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러운 말이지만 나는 똥을 쌌다. 그놈은 오줌을 쌌다. 똥, 오줌 서로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대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거나 비슷하면 대등이야. 자, 그럼 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부분은 주 위에다가 요거 서로 같거나 비슷하거나 반대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비슷하거나 반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보자. 예를 보게 되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쉼표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쉼표 있으면 무조건 이어진 문장이야. 얼마나 구별하기 쉬워. 근데 쉼표를 다 빼버려. 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주어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S1, 짧다, P1, 예술은 S2, 길다, P2. 그리고 짧다와 길다는 반대잖아. 대등이. 대등적 이어진 적이 있는 거. 여기다 표기 좀 할까? 여기 예문이 있죠. 종속이란 말은 종자가 따를 종자야. 속자가 속할 속자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종속은 원인과 결과 또는 시간의 선후 먼저 시간의 흐름, 시간의 선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눈이 온다면 그곳에 가지 말아라. 자, 봐봐. 눈이 S1, 온다면 P1. 앞에 조 빠졌다. 너는 왜 안에 빠졌겠지? 가지 말아라. P2. 본용 보종을 하나 서술하라 그랬지? 그럼 얘는 P2. S2는 없어. S2는 생략됐어. 눈이 온다면 너는 왜 안에 빠졌어. 하지만 P2가 있지. 그러면 얘는 봐봐. 눈이 온다면 얘는 원인, 가지 말아라, 결과. 그러니까 종속이 돼요. 자, 종속 똑같이 이것도 쓰고 여기다 표기하자. 자, 그런데 대등은 서로 같거나 반대라고 그랬고 종속은 원인과 결과를 했지만 막상 문제 나오면 구분하기 힘든 문장들이 있어. 이게 종속인가 대등인가? 하나의 팁이 있어. 100%는 적용 안 되지만 그래도 99%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장이 두 개잖아.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앞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뒷절로 얘기를 해보자. 앞절과 뒷절을 바꾸어도 대부분 뜻이 똑같아요. 봐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같은 얘기 아니야? 그럼 대등이겠네. 근데 앞절과 뒷절을 바꿔보자.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눈이 온다. 이상하구나. 아니면 얘 문장은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이는 종속이 되는 거야. 거기 밑에 나와 있다. 줄쳐가지고 밑에. 이어진 문장이 구분이라고 마지막 줄에 있죠. 그거 별표 치고 줄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달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일반적으로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면 내용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게 동의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소풍 못 갔다는 문장이 앞절과 뒷절을 바꾸면 소풍 못 가서 비가 왔다 가되 어색하지? 이러면 이제 종속이 돼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쌤이 예고하고자 하는 이론 수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대표 예문을 좀 볼게요.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10분간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